1861년 조선 제26대 임금 철종이 사망하고 고종이 즉위하던 바로 그해 한양의 명문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훗날 조선의 문을 두드린 최초의 개화파 정치인이자 대한제국과 근대 조선의 운명을 흔들 인물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박영효. 박영효는 순조의 딸과 혼인한 부원군 박기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문으로 따지자면 왕실의 외척, 즉 조선 권력의 심장부에 속한 인물이었죠. 그는 철저한 유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어려서부터 문장과 인품이 뛰어나 당대 명사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조선이 부패하고 낡은 제도에 얽매여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1881년 20세의 나이에 박영효는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가 본 일본은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유신을 이룬 신세계였습니다. 전신이 울리고 증기선이 항구를 누비고 서구 문물이 당당히 걷는 그 거리에서 박영효는 조선의 현실을 떠올립니다. 양반이 백성을 업신여기고 문벌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회. 그는 결심합니다. 이 조선을 바꿔야 한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조선은 사라진다고. 그는 귀국하자마자 김옥균, 서광범, 홍영식 등과 함께 개화당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조선 최초의 근대화 혁명, 갑신정변으로 남게 됩니다. 1884년 12월 4일 박영효 일행은 친청 세력을 제거하고 근대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들은 단 17개 조의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문벌 폐지, 과거제 폐지, 신분제 타파, 근대식 군제 도입, 내각 중심의 정치체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평등의 시작이 바로 이 3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개입하며 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납니다. 박영효는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그의 나이 24세, 그 이후 10년 그는 일본에서 칼을 갈며 조선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정치가 이노우에 가오루, 오쿠마 시게노부 등과 교류하며 서구식 헌정체제와 법률 개념을 연구했고 신문과 잡지를 통해 조선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선 최초로 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군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백성은 국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었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의 혼란 속에서 박영효는 조선으로 다시 불려옵니다. 갑오개혁의 중심에 선 그는 내무 대신, 법무 대신으로서 개혁 정치를 주도합니다. 이 시기 그는 경무청 신설, 호적제도 개편, 교육령 반포, 군제 개혁 등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행정혁신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개혁을 주도하던 일본은 점차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본심을 드러내고 보수 세력은 개화파를 반역자라 몰아붙였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되자 조선은 대혼란에 빠지고 박영효 역시 암살 위협 속에 다시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그의 인생은 끝없는 망명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을 사랑했지만 조선은 그를 2번이나 내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선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출판과 저술을 통해 한국의 독립과 자주개혁을 호소했고 후학들을 모아 대한협회, 한인유학생회 등 한인사회의 구심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말년에 그는 일제의 회유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 귀족 자작의 지위를 제안받았지만 그는 꿋꿋이 거절합니다. 그는 조선의 부귀가 아니라 정신의 독립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1939년 9월 박영효는 일본 도쿄에서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유언조차 남기지 않은 그의 마지막은 조선에서조차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했고 수십 년간 그의 공과는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정말 반역자였을까? 신분제를 없애고 백성에게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려 했던 사람. 과거제 대신 교육을, 봉건 대신 근대를 외쳤던 사람. 그는 조선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누구보다 먼저 조선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박영효.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운 근대 조선의 선구자였습니다. 실패한 개혁가가 아닌 조선의 새벽을 알린 첫 목소리였습니다.